자, 그래가지고 네 번째 데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부터 출발을 하는 이제 미분법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일단 이 함수의 정의 자체는 그 미분 출발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학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정의를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래도 한 번쯤은 배워봤을 거니까 좀 간단하게만 정의, 뭐 표기법, 어떻게 부르는가 뭐 이런 것들 조금 얘기를 하고, 이 함수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서 활용되는 그런 함수들의 형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함수의 개념은 잘 잡힐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함수는 뒤로 가면서 이제 뭐 또 음함수, 매개변수 함수, 뭐 스칼라 함수, 벡터 함수의 구분도 있고 뭐 점점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들이 확장이 되면서도 떤 식으로 뭐 정의가 되고 하는지를 중간중간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부터 출발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은 함수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치는 분들마다 어떤 정의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겠지만 개념 자체는 똑같으니까 일단 집합이 두 개 필요합니다. 준비물. 집합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원소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원소들의 모임으로서의 집합이 일단은 출발하는 쪽에 있는 집합, 도착하는 쪽에 있는 집합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원소들끼리 어떤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확장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공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원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원소들끼리의 두 집합에 대해서 원소들끼리 어떤 대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 라지 X라는 집합에서 출발해 가지고 Y라는 집합에 도착하는 그런 대응 관계를 지어주면 되고 이제 그랬을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요. 어떤 규칙이 필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 X의 각각의 모든 원소의 여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 요게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함수라는 걸 정의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의 모든 그 다음에 하나씩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이제 이거를 좀 축약해가지고 좀 예쁘게 정리하면 결국 뭐냐면은 결국 이걸로 보면 됩니다. 정의역이라는 거 아직 말 안 했는데 아무튼 X라고 하는 출발하는 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한 번씩만 출발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원소들이 출발한다는 게 각각의 모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씩만 출발이라는 게 그게 이제 출발해서 하나씩만 대응한다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하겠대. 자, 그러면 좀 제가 몇 개 미리 그려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대응을 시키고 대응을 이제 화살표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대응을 시키고 요렇게 대응을 시켰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함수인가요? 라고 말을 해보면 지금 보면 이제 이 3이라는 X라는 그 출발하는 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두 번 출발했잖아요. 지금 얘 때문에 이건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출발을 한 번씩만 반드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대응 관계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럼 한 번씩만 출발한 거 맞아요. 맞긴 한데 얘도 여전히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얘는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원소가 출발해야 된다는 걸 어겼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림을 이제 도식화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도식화의 입장에서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출발하는 쪽에 있는 아이고야 출발하는 쪽에 있는 집합 있죠. 이 집합의 원소들이 모두 출발하기를 한 번씩만 출발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를 보통 이제 펑션의 f를 씁니다. f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으면 지금 보시면은 이 정의역 말해버렸네. 이 출발하는 쪽에 있는 집합에 대해서 모든 원소들 1, 2, 3이 한 번씩만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드디어 함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시고 이거 원소 하나만 추가하자. 4가 있다 봅시다. 자, 그럼 얘는 4는 대응이 안 당했는데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출발하는 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번씩 출발하면 그 함수가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뭐 원소가 대응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해서 함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단 정의할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뭐 알고 있겠지만 이 출발하는 쪽에 있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착하는 쪽에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러서 지금 공역의 원소가 1, 2, 3, 4가 돼요. 근데 이 중에 실질적으로 이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대응당하는 애들만 좀 모아놓으면은 이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용어들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래서 정의역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함수 F가 대응 관계로서 존재하는데 출발하는 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이고, 공역은 대응당하는 쪽의 집합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대응당하는 원소들을 모아서 치역이라고 말을 한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함수는 보통 이제 F라고 표기를 하고 땡땡 한 다음에 X 쓴 다음에 화살표 Y라고 주면은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대응하는 그런 관계로서의 대응 관계로의 함수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를 했고,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은 함수의 정의를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함수 정의하는 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참고표를 좀 볼 건데,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하고 이제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지만 나중에 뒤쪽의 내용들을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일단 함수의 그래프로 출발하는데 뭔 말인지 읽어보니까, 자, 함수를 도식화하는 것은, 이게 도식화입니다. 도식화. 도식화하는 것은 함수의 구조를 한눈에 보기 좋아요. 그러네요. 딱 보기 좋아요. 뭐 1은 2로 가고 3은 4로 가고 등등 잘 보이죠?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룬 함수들의 정의역과 공역은 사실은 무한개의 원소를 갖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식화만으로 설명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위쪽에서. 그래서 이 함수를 이 도식화만으로 설명하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함수에 대한 그래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함수를 설명하는 도구가 된대. 그래서 그런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라고 한 다음에 정의역 x의 임의의 원소를 그냥 스몰 x라 부를 거고, 공역 y의 임의의 원소를 그냥 스몰 y라 부른다랍니다. 아무거나 랜덤하게 그냥 공역이랑 그 정의역이랑 공역의 원소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의 함수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얘가 함수로 인정이 되고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그럼 4는 5로 가겠죠? 이런 규칙에 의해서 정의된 함수라고 봤을 때 우리가 표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2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함수 f의 규칙에 의해서 1한테 대응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f에 의해 1한테 대응당했습니다라는 의미로 f1이라고 표기를 한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3은 F라는 규칙에 의해서 2한테 대응당했으니까 F2라고 말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3한테 대응당했으니까 F3이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4가 이제 5로 간다라 치면 이 5는 F4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랜덤한 X를 랜덤한 Y로 대응한다라는 관계를 우리는 이제 그 흔하게 많이 봤었던 Y는 FX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X라고 하는 숫자를 자기한테 플러스 1 한 대로 계속 대응한단 말이지. 1을 2로, 2를 3으로, 3을 4로, 4는 4 플러스 1로, 5로 대응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fx의 이름은 x를 x 플러스 1로 대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함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y는 fx다라는 표현 안에서 x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함수의 구조는 x에다가 만약에 4를 넣었어요. 그러면 4를 동시에 넣어서 이쪽이 5가 되겠죠. 그럼 그 말이 뭐냐면 4가 5로 대응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 2라고 하는 게 3한테 대응당하고 있죠. 그래서 2가 3으로 대응된다라고 하는 거를 F2는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대.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F에 8이다라고 하면은 그 계산 결과는 8, 8 넣으면 9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8은 9에 대응되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8이 있었다라면은 그 8은 이제 9에 대응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대응 관계를 이렇게 이제 어떤 함수 값이라고 부르는 이런 표현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은, 우리는 자, 이 대응 관계를 x, y로 써보면 x를 y에 대응시킨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순서쌍이라고 부르는 좌표로 표현을 할 건데, 이게 출발하는 쪽에 있는 집합, 걔한테 대응 당한 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2한테 대응되니까 1, 2고,
그 다음 2,3이고 3,4고 4,5고 등등등 x, y들의 모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좌표 삼아서 좌표 평면에 이제 이런 것들 잘 찍어주면은 그게 곧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은 자, 이와 같은 구조의 함수를 도식화할 수 있다. 잘 봤고요. 자, 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고, y는 x 플러스 1. 자, 그랬을 때 이 주어진 관계식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이렇게 가져온대. 그래서 지금 위에 예로 나와 있는 그 함수의 구조에서 순서상을 가져온 거죠. 자, 그랬을 때 즉 한 다음에 함수 y는 fx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결국엔 지금 뭐 1,2, 2,3, 3,4, 4,5, 5,6 등등을 잘 자연스럽게 이어준 거고 뭐 지금은 자연수만 잘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 1.1 있어서 이게 2.1로 대응될 것이고 3.4가 있어가지고 4.4로 대응시킬 거고 뭐 이렇게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이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그 집합의 그 원소들이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은 규칙으로 대응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무수히 많은 좌표로서의 점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 함수의 이름이 y는 x 플러스 1 또는 fx는 x 플러스 1이고 이제 언제나 이 y는 fx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갔을 때 이제 이런 그래프를 왜 그리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은 이 대응 관계를 옮겨와서 찍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알면은 어떤 대응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 근데 이 점이 2,0인 거야. 그럼 이제 아무래도 f2가 뭐게요? 0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 점을 찍을 때 정의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로 찍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알고 있을 때 그 그래프에 대해서 정의역에 뭐를 넣으면은 공역의 원소로서 어디에 대응하는지를 그래프 위에 점으로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하고 싶다는 거고요. 자, 역으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보고 함수의 대응 관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주어진 그래프 3,4를 지나. 그러면은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 3이 공역의 원소 4에 대응되는 거니까 결국 F3은 4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래프는 함수를 표현하기 적합한 도구고 이 그래프 위의 점들로서 어떤 함수의 대응 관계를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떤 이제 함수를 관찰하는 데 이제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겠다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하나 좀 그려볼까요, 같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멀지 않은 미래에 배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y는 sin x라는 삼각함수를 그렸다 봅시다. 아직 몰라도 됩니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fx라는 함수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우리가 이 점을 내가 딱 세보면은 얘가 어디냐면은 2분의 파이,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파이라고 하는 표현도 뒤에서 배울 겁니다만.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위의 점은 어떤 함수에 대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점이기 때문에 이 2분의 파이, 1이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이 함수는 x가 2분의 파이면 y가 1이라는 거예요. 곧 뭐냐면은 이게 사인에 2분의 파이, 그러니까 x에 2분의 파이 넣었죠. 그럼 그때 y 값이 1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 파이, 0이야. 그러면 사인에 파이 하면은 이게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가 2파이, 0이야. 그럼 사인에 2파이는 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일을 많이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코사인의 파이라는 값을 계산해야 돼. 근데 제가 아까 그 뭐라 할 거냐면은 나중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요. 이걸 외우라 해요. 이걸 외웠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외우고 있다라면은 이 그래프 외 점으로부터 이런 값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외워놓고 이제 활용을 못하는 게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수학에 대한 좀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 그래프 위에 점은 정의역의 원소 공역의 원소에 대한 걸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 대한 값, 그걸 함수 값이라 부르는데 함수 값을 찾는데 이제 굉장한 많은 도움을 주니까 그래프랑 이제 함수를 잘 연결짓는 그런 연습은 좀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뒤쪽에 얘기를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0이 있고 3이 있어. 이거 y는 fx.
그러면 일단 적어도 0,0과 3,0일 테니까 F0은 0이고 F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연결을 첫 페이지에서 조금 진행을 해 봤어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 이제 함수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이 함수의 종류는요, 일단은 그 나중에 선형대수를 가서 오히려 뭐 커널 t다, 이미지 t다 하면서 그때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일단은 당장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당장 쓰는 부분이 이 전단사 함수, 1대1 대응 함수라 부르는 이 함수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함수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 이제 이 1대1 함수의 개념이 필요한데, 역함수라는 걸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린 나중에 이제 그 함수의 종류 같은 것들은 그 선형대수 뒷부분에 좀 보게 될 겁니다. 뭐 당장은 그렇게 많이 쓰는 개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단사함수라고 하면은, 자, 함수 f가 있고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은 fx2다. 를 만족한다라면은 요거를 만족할 때 단사함수 또는 1대1 함수라 부른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좀 적어줍시다. 지금 요만큼 있지. P이면 Q이다 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대우 명제를 쓸 거예요. 대우라는 거는 이 자리를 바꿔요. 이면 fx1는 fx2다 바꾸고,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은 말이 돼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이 말이랑 같은 말이 뭐냐면 지금 이만큼의 말인 건데, 사실 이쪽에 이 왼쪽에 대한 표현을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좀 이해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뭐냐면은 x1과 x2가 다르면,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에 있는 어떤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잡았는데, 이 fx1과 fx2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함수라는 규칙에 의해서 대응당한 결과예요. 얘가 fx1이고 얘가 fx2가 되겠지. 그죠? 얘가 x1, x2면은. 자, 그랬을 때 이런 관계에서 서로 다른 x 값을 출발했을 때는 당연히 서로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를 만족을 한다라면은 얘가 이제 단사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만약에 자, 보기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f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1, 2, 3 있다라 칩시다. 그래서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요. 그럼 얘는 함수예요. 함수이고, 단사 함수냐고 물어보면은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 x를. 이렇게 두 개 잡을까요? 그러면은 출발해서 도착한 결과를 봐. 다르게 갔죠. 오케이. 자, 또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요. 출발, 다르게 가. 오케이. 또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요. 출발. 다르게 가니까 얘는 단사함수라고 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어떨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잡으면 다른 데로 가는 거 알겠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잡으면 이게 지금 같은 데로 가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 지금 이 위에 나와 있는 이만큼의 명제를 어겼기 때문에 이제 얘를 단사함수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사함수, 전사함수, 전단사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함수의 종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함수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함수는 함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런 성질들을 추가로 만족하면은 뭐 그런 함수를 굳이 단사함수다라고 부르고, 전사함수다라고 부르고, 전단사함수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단사함수라는 것의 규칙은 이만큼을 만족하면 되고, 얘는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모든 x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걸 고른다라면은 그게 출발해서 도착하게 되는 함수값들도 달라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대. 그래서 이걸 좀 구어체로 좀 적어주세요. 뭐냐면 단사함수 공역을 보시면 돼요. 공역의 원소들이 공역의 원소들이 단 한 번, 이렇게 글씨가 올라서지. 단 한 번 대응되거나 대응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함수를 단사함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보는 입장은 우리가 정의역을 봐가지고 한 번씩만 출발을 다 해주면 되는 거고, 모든 원소가. 이게 단사함수인지를 보는 거는 오히려 공역을 봐가지고 공역의 원소들이 단 한 번만 대응되거나 대응되지 않는 구조만 나오면 돼요.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1은 1로 가고 2는 뭐 3으로 가고 3은 4로 간 거야.
그럼 단사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공역을 오히려 봐요. 모든 원소들이 하나만 받았거나 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1은 하나 받았고 2는 안 받았고 3은 하나 받았고 4는 하나 받았으니까 단사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이 4라고 하는 원소가 두 개의 화살표를 받았잖아요.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 단사가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데 여기서 1, 2, 3, 1, 2, 3, 4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함수냐? 네, 한 번씩만 출발. 단사냐? 이쪽으로 봅시다. 한 번 받았고, 한 번 받았고, 한 번 받았고, 안 받았고 밖에 없으니까 단사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전사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공역의 원소가 1, 2, 3, 4. 근데 치역의 원소는 1, 2, 3이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다르면 전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사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된다. 이런 함수를 전사함수라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전사함수는 동의어가 위로의 함수, 단사함수는 동의어가 1대1 함수다. 근데 이거 잘 구분해야 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전단사 함수라고 하는 걸 이제 1대1 대응이라 부르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전사인 동시에 단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사인 동시에 전사.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함수의 종류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얘는 이 전단사 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뒤쪽에서 역함수를 정의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 종류에 대한 소개를 한 거고, 뭐 이런 특징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종류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칙들을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합성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합성함수는 뭐냐면 함수가 연달아서 두 개가 이어져 있는 구조. 결국 이 그림으로 좀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자, 먼저를 보니까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f라는 함수가 있어서 x를 y로 연결을 하고 대응을 시키죠. 그 다음에 다시 f라는 입장에서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인데, 다시 이 f의 입장에서의 공역이 정의역이 되는 또 다른 g라는 함수를 연이어서 이제 이어가지고 함수를 만들면은 함수 두 개를 합쳤다 해가지고 합성함수라 부른대.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제 두 함수 f랑 g가 있고, 라지 x의 임의의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z로 한 방에 가겠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지금 f라는 규칙을 보시면은 x가 출발했으니까 이게 fx로 가요. 근데 이 fx는 이 g의 입장에선 정의역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g라는 규칙에 의해서 fx한테 대응당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쪽까지 최종적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이어서 간다라 보면 얘는 결국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한 방에 이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쏴주는 함수를 이제 f랑 g에 대한 합성함수라 부르고, 표기법이 좀 독특한데 이 뒤에 일어나는 걸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일어났던 f를 써주시고, 얘의 이름은 뭐냐면은 도트 해서 g 도트 f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합성함수의 구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게 이제 그 g.f라는 함수가 되는 건데, 이 g.f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x를 이렇게 g의 fx로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고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를 좀 잘 보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은, 자, 활용으로 갑시다. 만약에 g.f, 뭐 g.fx, g.f의 뭐 괄호치고 x 다 같은 말이고 모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g.f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표기법의 규칙에 따라서 가는데, 결국엔 이 x를 g의 fx로 보내는 거니까 얘가 gfx로 표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도트의 표현을 다 허물어서 g의 fx로 다 표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편입수학 안에서 어떤 계산상에서의 장점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해서 수정해서 문제 해결할 거고, 즉 도트를 허물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왼쪽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g.f라는 함수가 있다라면은 이 도트를 허물고 이 f를 g에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써보면 얘가
g 한 다음에 fx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엔 이제 함수에 함수가 대입되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 그럼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f.g다라고 보면은 얘는 오른쪽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f의 gx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고, 결국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어떤 계산상에서의 유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표현을 합성함수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지 나중에 좀 많이 유리하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fx가 있어요. 얘가 sin x라는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제 얘는 x 자리에다가 똑같이 넣을 수 있는 거야. 자, gx가 있어요. x 제곱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f 도트 이걸 할까? g 도트 f라고 하면은 얘가 g에 fx를 넣는 거고, 그럼 gx x 대신에 fx를 넣는 거니까 이 x 대신에 sin x를 넣어버리면은 sin x에 대한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f.g야. 그러면 얘는 f 한 다음에 gx란 말이죠. 얘는 뭐냐면 이 fx x 대신에 x 제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 합성함수로서의 계산된 결과, 그러니까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들을 합성함수를 합성함수로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나중에 뭐 뒤쪽에서 미분의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잘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끝입니다. 뭐 합성함수, 역함수, 뭐 뒤로 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등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어느 정도의 개념만 갖고서 편입수학에 활용되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합성함수 결론, 함수 두 개가 연달아서 이어져 있는 건데 결국엔 표기하는 방법은 함수 안에 함수를 대입하는 걸로 표기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도트에 대한 표현은 오른쪽 거를 왼쪽에 대입하면서 표현을 하신 다음에 어떤 합성함수가 있으면 나중에는 이 합성함수를 합성함수로 발견을 잘 할 수 있도록 눈을 많이 키워놓자, 이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어떤 개념만 조금 봤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 좀 풀어봅시다.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자, 이렇대 f.g x라고 써있는 합성함수가 있죠. f랑 g가 나와 있고, 자, 그랬을 때 얘는 f 한 다음에 gx라고 쓸 수 있고, 그럼 fx라고 하는 구조는 이 함수에 대한 관계식인데 이 x 대신에 뭔가를 넣으면 똑같이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gx가 들어간 거니까 원래는 이제 2x-3인데 이 x 대신에 이 gx 덩어리가 한꺼번에 들어온 거야. 그럼 얘가 이제 2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그래서 이만큼 계산은 4x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인데 지금 이만큼의 결과가 는 3을 만족하는 x 값들의 합을 구하랍니다. 는 3. 그러면 이거 넘겨주면은 4x 제곱에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는 0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x 값을 2차 방정식 플러스 두 개를 구할 수 있지만요. x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기초 수학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예분의 예에 대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간단하게 합성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풀어봤고, 지금 이만큼에 대한 부분이 gx로서 얘가 잘 들어간 겁니다. x 대신에 fx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그럼 내가 이걸 g 도트 f를 푼다라고 하면은 g 한 다음에 fx라고 표기하는 거고, 그럼 이 gx의 자리 x 대신에 fx니까 gx의 구조가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인데 그 모든 x에 fx의 표현인 2x-3, 2x-3 이렇게 잘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로서의 계산들을 함수에 함수를 대입함으로써 잘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기본적인 합성함수 개념은 이제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념 3번이 되는 건데,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제 뭐 했냐면은 함수의 정의했어요. 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어떤 도식화된 그림으로 봤을 때 집합 두 개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쪽에 있는 집합에 해당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라고 할 것들이 출발을 해서 한 번씩만 출발해가지고 어떤 공역이라고 부르는 집합 Y에 대응되는 어떤 대응 관계를 함수라 부르고,
모든 대응을 다 함수라 부를 수는 없고 이런 이제 모든 한 번씩만 이런 규칙을 지켜야지만 함수가 된다. 결론, 이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그 집합의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출발하면 걔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이렇게 도식화로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일반적으로 무한계가 되는 걸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규칙으로 이제 살펴보건데, 어떤 대응 관계에서의 함수 값에 대한 표기, 그리고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옮겨와주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이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점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래프라는 걸 그릴 수 있고, 그럼 이제 역으로 그래프 위에 점을 알면 함수의 대응 관계를 알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는 그래프가 있을 때 얘가 이제 파이 컴마 0을 지난다라 보면은 x가 파일 때 y가 0인 거니까 여기다 내가 파이 대입하면 얘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계산들을 해나가는데, 이 그래프를 암기한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자 정도로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함수의 종류를 배웠는데, 이 함수의 종류는 함수는 함수인데 좀 이런 식의 어떤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이렇게 단사, 전사, 전단사라 부르고, 각각의 동의어는 1대1, 위로의 함수 1대1 대응이 된다 정도를 외워놓으시고, 단사함수는 공역의 모든 원소들 중에서 2개 이상의 화살을 받지 않는 그런 함수가 단사함수. 그러니까 하나만 받거나 안 받거나밖에 없는 공역의 원소가, 그게 단사함수가 되면서, 전사함수라는 거는 공역의 모든 원소가 곧 치역이 되는, 그러니까 화살표를 안 받는 게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사고, 이 단사랑 전사를 모두 만족하면 전단사 함수라 부를 건데, 이 전단사 함수는 이제 1대1 대응이라고도 부르면서 뒤쪽에서 이제 바로 역함수를 정의할 때 쓰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합성함수 자체는 f라는 함수의 공역이 다시 g의 정의역이 되는 함수 2개가 연이어서 이어지는 모습의 함수인데, 결국엔 함수 안에 함수를 대입하는 구조로서 도트라는 표현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를 허물어서 대입하는 구조로만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정도가 일단은 지금 강좌의 요약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풀었는데, 일단은 좀 앞에서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지금 뭐 이거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들을 막 다 총집합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편입수학에 필요한 부분들만 좀 짧게 짧게 쳐가면서 갈 거니까 잘 따라오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고, 몰랐던 부분들은 좀 잘 챙겨가지고 진도를 쭉쭉 일단 좀 나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함수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함수를 잘 활용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에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다시 다음 강좌로 돌아와서 네 번째 데이를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